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령층일수록 코로나19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광주에는 70대 이상 고령 확진자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2배 높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서울 송파구 60번째 확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는 가운데 청구 금액은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장 갑질은 여전합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 시스템의 폐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숨진 확진자 2명은 모두 70대 이상의 노인이었습니다. 고령층일수록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광주의 확진자 가운데는 유독 고령 환자들이 많아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90대 여성이 숨진 데 이어 70대 남성인 76번째 확진자가 광주에서는 2번째로 사망했습니다. 두 확진자는 모두 무증상 상태로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특히 76번째 확진자는 배드민턴 동호회 대항전에 참여할 만큼 건강이 비교적 양호했지만 입원 이후 호흡기와 신장이 나빠진 뒤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렘데시비르 처방에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증상이셨고 어느 정도 배드민턴도 하실 정도니까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호전 없는 상태에서 금요일, 토요일 지나서 국내 코로나 확진자의 치명률은 2.15%. 하지만 80대에서는 4명 중 1명, 70대에서는 10명 중 1명꼴로 사망할 만큼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경우는 70대 이상 고령 확진자 비중이 20%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방문 판매를 시작으로 한 광주 코로나 확산이 실버센터와 요양원 등으로 번지면서 고령층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역의 목표는 우리의 의료체계, 방역체계, 사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증 환자로 분류된 확진자 4명 중 기저질환을 가진 40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70대입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최근 국내에서 유행 중인 GH 바이러스 유형이 고령층의 사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고령 확진자들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은 광주가 12.84명으로 대구, 경북, 서울,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전남의 확진자 발생률은 1.88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광주시가 동선을 정확히 알리지 않아 지역 감염을 확산시킨 서울 송파구 60번째 확진자에게 2억 원 이상의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 수사로 밝혀지기 전까지 광주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송파 60번째 확진자에게 800여 명의 검사 비용 등 2억 2천여만 원의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3월 해열제를 복용한 채 관광을 한 유학생 모녀에게 1억여 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건을 처리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어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누군가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잠시 후엔 회사 돈을 가로챈 것 아니냐며 의심하기도 합니다. 광주의 한 예식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A씨가 지난해 회사 간부에게 들은 폭언입니다. A씨는 직장 상사들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갑자기 구석 자리에 배치되는가 하면 하지도 않은 횡령을 의심받다가 회사 간부로부터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퇴사를 종용하는 등 괴롭힘은 계속됐다고 A씨는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상사들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받은 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사업주에게 사건의 조사와 조치 의무가 있지만 문제를 방관해도 처벌할 조항이 법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나아진 게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한 있는 뭐 수사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직접 들여다보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현재의 법 제도 하에서는 있지를 않습니다. 한편 해당 예식장 측은 직원들 간의 개인적인 갈등일 뿐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고웅입니다. 광주경실련이 광주 그린카 진흥원장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특별감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그린카 진흥원 원장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대형 승용차를 임차하고 부하 직원을 개인 비서처럼 이용하고 있다며 원장의 갑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그린카 진흥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광주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의 최종 후보 추천이 마무리돼 이번 주 중 임명이 이뤄집니다. 광주시는 신원조회를 끝내는 대로 최종 후보로 추천된 광주 지역 언론인과 한국관광공사 출신 인사 가운데 1명을 이번 주 중 광주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관광산업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광주관광재단은 대표이사 임명을 마치고 이번 달 내 출범할 예정입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으로 체육계의 폭력과 인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광주 지역 학교 운동부들에서도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엘리트 체육의 폐해라는 지적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지난 6월 야구부 3학년 학생이 1학년 후배를 구타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구타 사유는 고자질. 선배의 지시로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감독에게 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대학 진학에 영향을 주는 대회 이후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자료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회의록이나 그런 거 그런 거 하면 이제 학교로 이제 통고가 이제 갈 거거든요. 한 중학교 야구부에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구부 전체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기관에다 맡겨서 정말 질 좋은 교육이 돼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이 미숙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엘리트 체육의 폐해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훈련과 경기력 향상이 학교 체육을 지배하면서 선수 기용권을 갖고 있는 지도자에게 인권 침해나 폭행을 호소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좀 우리 사회가 좀 시시했던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더 이상 이런 폭력의 대물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 벌써 9년째. 하지만 학생인권 조례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엘리트 체육의 구조가 학교 폭력을 일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코로나19 소식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현장, 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노동 강도가 더 높아졌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 진혜순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급식실 풍경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함에 따라서 학생들에 대해서 시차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배식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요. 배식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출근하자마자 식재료, 전처리부터 시작해서 급식 업무를 진행하고 나머지 퇴근 시간까지 뒷정리와 청소까지 마무리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급식실 노동 강도가 세졌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네,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식탁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네. 학생들 지정 좌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년 반별로 시차 배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시차 배식을 진행하다 중간중간에 청소와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전국의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가장 힘든 게 급식실 배식 시간 늘어난 게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청소 시간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급식이 이루어지면서 타 지역보다 훨씬 더 노동 강도가 세진 게 사실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뭐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급식을 먹는 학생들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강도가 노동 강도가 더 세졌다는 거죠? 예. 평소 같았으면 배식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데 청소와 중간중간에 애들 가고 나면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한 학년이 급식을 마치고 나면 중간에 청소하고 다시 또 방역을 하고 다시 또 다른 학년이 와서 급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 2배에서 3배까지 배식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서 있는 시간도 길고 퇴근 시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 강도가 훨씬 더 세진 게 사실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는 전체 급식을 6월 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노동량과 노동 강도가 늘어난 게 사실이죠. 네, 또 방학도 이전보다 좀 더 늦춰졌죠. 네. 이것 때문에 요즘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데 조리할 때 불편함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급식실은 조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50도에 이르는 작업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네. 특히나 전이나 튀김 요리 같은 거를 조리하면 네. 온도가 더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네. 그런 데다가 안전을 위해서 작업복, 장화, 장갑 그리고 무거운 앞치마까지 다 착용하고 하거든요. 그런데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현기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이번에 부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온열 질환이 발생해서 119에 실려가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나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급식실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교육당국이 좀 어떤 조치를 내놔야 할까요? 네, 노동량과 노동 강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안전사고와 산재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까 말씀드린 실태조사에서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네. 인원을 좀 증원해야 되고 냉방기가 교체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급식실 크기에 맞는 냉방기를 설치해주고 온열 질환 대책에 대한 매뉴얼이 좀 내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조리원 배치 기준에 대한 적정 배치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급식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이 안전하고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맛있는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 진혜순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 재판이 속기된 가운데 증인으로 신청된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이 불참했습니다. 광주지법 대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당시 군부 핵심 관계자였던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과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은 고령과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는 당시 육군 50항공대 소속 500MD 부조종사였던 A씨 한 명만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헬기 사격을 한 적이 없고 사격 명령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고 주장한 뒤 병원 이송 중에 달아났던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당시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A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 의무를 위반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응급치료를 받고 있던 영광경찰서 정모 서장이 숨졌습니다. 정 서장은 이날 출근 직후 두통으로 소해 병원으로 가서 피검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 서장이 코로나19가 의심돼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이 나왔다며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청문회에서는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지상파 방송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여 있는 지역 방송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천문학적 재정 적자가 화두였습니다. 수천억 적자 늪에 빠진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방송의 공영성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나서 방송사 재원 구조의 큰 구조를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40년간 동결되어 있던 KBS 수신료를 인상을 적절한 규모로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이 KBS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서 여유가 생긴 방송 광고의 여유분들을 타 방송 매체로 이전시키는 이런 시장의 선순환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 이 지상파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 반면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직접 수신이 3%도 채 못 되는 지상파를 살리는 데만 방통위가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과감하게 털건 털어야 되는데 털지 못하고 새로운 뉴 미디어 환경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신속하게 접근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도 특히 사정이 어려운 지역 방송을 위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묻는가 하면 인건비가 40%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프로그램 하는 건 지금 거진 다 인건비가 큰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언론 회사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서울의 대형 방송사들이 지역 방송사들 어려움에 대해 나몰라라는 현실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2012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MBC 본사와 지역 MBC 방송사 간의 광고 매출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네트워크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혁 후보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역방송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적개혁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방송의 존폐가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편 인사청문회장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맞춤한 방송 관련 법률의 개정과 미디어 혁신기구 출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목포에 반려동물들을 위한 공원이 조성됩니다. 옛 화장장 부지를 새로운 시민 공유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려견들이 다양한 기구가 설치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놉니다. 지난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울산의 애견 운동공원입니다. 연간 15,000여 마리의 반려견들이 찾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목포 부주산에 반려동물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3,500제곱미터의 면적의 크기에 따라 공간을 나누고 놀이와 휴게 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옛 화장장 터를 시민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우리 시에서 최초로 조성을 하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심 주요 산책로에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반려동물 분변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 봉투를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도 안 줄 것이고 우리 또 아기들은 아기들만의 공간에서 놀 것이고 그런 문제에서 다 좋지 않을까요? 서로 상부상조? 현재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된 지자체는 전국에 20여 곳. 목포시는 오는 11월쯤 공사에 들어가 내년 4월 부주산 반려동물 공원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하반기에도 청년 드림수당을 지급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중위소득 150% 이내에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들의 신청을 받은 뒤 602명에게 5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은 지원금과 더불어 AI 면접과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급감했던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중단 대응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급감했던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5월 중순 이후 다시 살아났고 가격도 평년치를 회복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판촉 활동과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가 개발한 비자나무 손소독제가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지난 4월 연구소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주식회사 성원유통은 이달 말까지 일본에 16,000달러어치의 비자나무 손소독제를 납품할 예정이며 미국과 중국 수출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광주 광산구청 1층에 오색 봉투 만여 개가 쌓였습니다. 주민 박선화 씨가 만든 봉투인데요. 소일거리 삼아 자투리 벽지를 상품권 봉투처럼 접어 나눠주다가 반응이 좋아 기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봉투에 필요한 손길은 평균 13번, 전체 봉투에는 13만 번의 손길이 닿은 셈인데요. 박 씨는 봉투를 접으면서 좋지 않았던 건강도 많이 회복했다며 다들 좋은 기운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로트 가수 이명웅 씨의 팬클럽 영웅시대 광주 전남 지역 회원들이 광주시청에 기부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의료진들을 위한 간식 300만 원어치인데요. 지난달 단체 헌혈 봉사에 이은 두 번째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팬클럽 회원들은 의료진께 감사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간과 기계 사이의 존재에 관심을 가져온 기용란 작가가 광주 계림미술관에서 추상 사진으로 관객을 만납니다. 트랜스 휴먼, 빛과 인간인데요. 사진을 거듭 찍어 표현하는 다중 촬영 기법으로 빛과 자연,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표현했습니다. 8월 31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상영 시간이 5시간을 넘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명작들이 스크린에 오릅니다. 광주극장 원데이 시네마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미겔 고미쉬 천일 야화가 준비돼 있습니다. 2013년경 포르투갈 금융위기와 긴축 재정이 진행되던 때 국민들의 고통을 3부 381분에 걸쳐 보여줍니다. 어느덧 한 달
8월째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는 비가 내릴 가능성은 적겠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전남 해안 지역은 오늘 종일 장맛비가 내리겠고 점심부터 오후 사이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비는 내일 새벽이면 광주 전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오늘 광주는 흐리기만 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도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장성과 담양의 낮 기온도 29도로 낮 동안에는 덥겠고요. 목포의 낮 기온은 25도, 영암 28도, 해남 2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 28도, 광양도 28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된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주말 사이 잠시 장맛비가 주춤했다가 현재 예보대로라면 다음 주에도 내내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